에너지 고갈도 싫고 시간 낭비도 싫은 이 30대에서 바쁜 현대인이 을 한다?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조언해. 야, 한 번 걷어차. 남자는 촬영일 기준으로 제가 이제 한 2주 뒤면은 30대가 돼가지고 Congrats.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20대 때 소개팅을 많이 해봤지만 30대 소개팅은 또 처음이니까 뭔가 마음가짐이나 행동 이런 걸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서 30대 소개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30대 소개팅 완전 분석. 이런 컨셉? 네네. 너무 좋아요. 아, 소개팅 하고 싶다. 좋겠다. 그거 알아? 소개팅 하기 전에 많이 빠그라지는 거? 나는 주선을 많이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주선을 하면 나 이런데 그냥 안 하는 게 나을까? 이게 되게 많아. 오히려 서로 빠그라지는 거. 30대 소개팅이 이전 소개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시간 낭비 없는 소개팅. 30대는 에너지가 다 쏟아지는 거 싫고 할 만큼 해봤고, 연애도 소개팅도 할 만큼 해봤고, 근데 내 짝은 만나야 되고, 그래서 소개팅을 하는데 짜증나는 거야,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래서 조금 지쳐 있을 수 있어.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환호하면서 하는 소개팅은 그게 없잖아. 그런 경우는 지쳐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안 하고 싶어, 서로. 이거는 남자 매덩 여자 매덩 다 적용되는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시간 낭비가 없어야 된다. 일단 소개팅 하기 전에 여러 케바케가 있는데 어떻게 연락하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 내가 많이 받아. 내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서로 위치랑 장소, 시간 정한 연락만 딱 간단하게 하고 더 이상 아무 연락 스탑. 막 대화하고 막 진짜 크크크 막 엄청 하잖아. 나도 소개팅을 할 때 되게 많은 케이스가 달랐다. 어떤 남자는 전화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잘 자요, 뭐 내일 봐요 막 이러면서 되게 프렌들리하게 막 해. 어떤 남자는 딱 문자로 소개팅 이 정도 어떻게 괜찮으세요? 매너 좋게 딱 그것만 하고 연락 안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계속 카톡만 하고.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내가 많은 경험을 하고 결론을 낸 거는 당연히 시간, 장소 이건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고 스탑. 왜냐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막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돼. 그 상실감 어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너무 나를 보여줄 필요도 없어. 이해했지? 그게 제일 소개팅 전에는 좋다. 그리고 소개팅 했을 때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를 점검하고 가지? 외모랑 뭐 알고 가? 나이, 직업 그 정도 알고 가지. 최소한. 근데 그거를 왜 알고 갈까? 이런 조건이 뭐가 중요하나요? 사랑이 중요하지. 그건 자만추인 경우고, 소개팅이라는 거는 예선전을 끝내고 다음 스텝인 거야. 우리가 회사를 생각하면 돼. 이력서 많이 봤지? 다 면접 보나? 그중에 걸른다고. 왜? 시간 낭비.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게 뭐라고? 30대 소개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보는 거야. 오히려 20대 때는 외모 따지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그게 싫을 수 있거든. 근데 30대 때는 서로 시간이 낭비하고 싶지 않고 고갈되고 싶지 않은 거야. 20대 때는 소개팅 많이 하는 여자애들이 그래. 그냥 매주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서 밥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소개팅을 실패하다 보면은 지쳐. 진짜 막 내 스타일이다 이런 거 눈에 띈다. 이런 사람 없어. 거의. 내가 우리 댓글을 다 보잖아. 댓글 중에서도 가장 속상한 게 저 이제 포기할까 봐요. 저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요. 지치네요. 계속적인 만남과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아무리 내가 긍정적이라도 계속 처지게 돼 있어. 근데 30대부터는 그게 시작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너무 지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날 확률도 더 갈수록 줄겠지. 누가 다 채갔거나 할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 소개팅은 뭐라고? 예선전을 통과한 사람들이 나온 거야. 그러면 미란다 언니요, 미란다 누나, 아니면 미란다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개팅 임할 때. 나는 주선자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내 스타일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나은 것 같아. 뭐냐면 애들이 괜히 민망하고 하니까 뭐 해줘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나 어떠한 사람은 진짜 싫고 어떠한 사람이 좋아, 아니면 나는 외모적인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이걸 말해야 내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 왜? 나는 계속적인 시도와 실패가 반복되면 이 소개팅이라는 것 자체 지치니까. 근데 안 지쳐야 되거든? 뭐 내 목적이 결혼이라면 결혼할 때까지, 내 목적이 영원한 사랑이라면 사랑하는 임자를 만날 때까지 안 지쳐야 돼. 지치지 않기 위해서 성공률을 좀 높여야겠지. 뭐 입고 갈까 화장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실망하고 오고, 열받는다 친구들이랑 술 먹고 위로하고 자기들끼리 또 놀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안 지치겠냐. 그리고 주선자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돼. 정말 잘해줘야 돼. 이 사람이 득이 뭐야? 어쨌건 모르는 남녀를 연결해 준다는데 그 사람한테 막 나 이런 타입 좋아하고 막 시키듯이 이게 아니야. 그냥 정말 나 이런 선호를 한다. 보통은 말을 안 해. 욕할까봐 말 못하겠어 뭐 이러더라고. 근데 나만 해도 그거 정확하게 나한테 전달한 사람부터 챙겨. 왜냐면 당연한 거야. 서로 감성, 느낌이 좋은 사람 이거 어떻게 알아? 주선자가 그것까지 알아줘야 돼? 아니잖아.
내가 보는 느낌과 분위기는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건데 예선전으로 걸을 사람 말하는 거야. 나는 죽어도 키가 작은 여자가 싫어. 주선자가 그걸 알면 그 사람 해줄 리가 있을까? 안 하잖아. 나는 남자가 무조건 뭐 내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이 좋아. 생각보다 까탈스러운 것 같지만 까탈스러운 게 뭔 죄야. 주선자가 커팅을 하겠지. 야, 너 진짜 주제 파악해. 이러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가 진짜 추구하는 점,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이건 너무 싫어, 이건 너무 좋아를 얘기해 주는 게, 예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이거야. 그리고 그 특징을 다 알게 해야 돼.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근데 주선자한테 이런 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소문이 나면 이 사람에 대한 소개팅은 끊임없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 걸러진 사람만 만나겠지. 그럼 이 사람은 소개팅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야. 왜? 소개팅이라는 거는 너와 나의 사이에 누군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팅 어플이나 이런 데 아니면 결혼정보회사에 실제 등록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이대가 30대. 왜냐면 소개팅 어플에도 뭐야? 나이, 직업 다 공개돼 있잖아. 걸르고 보고 싶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감성이나 정말 중요한 예의 센스, 아니면 이 사람의 분위기, 나와 통하는 결인지, 내가 감기는지, 이런 것들은 직접 눈으로 오프라인으로 확인만 해야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이켜서 알아보고 싶지 않은 거는 걸른다는 거야. 그래서 소개팅을 사실은 내가 가장 친한 사람 아니면 내 주변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받으면 너무 좋고,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뭐라고 했어? 가만히 있지 말고 결혼정보회사도 좋고 어플도 좋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활용해라. 자만추 좋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만히 있으면 뭐 할 거야? 한 해 한 해가 더 가기 전에 뭐라도 다 만나봐라. 그 만남 속에서 어떤 교훈이라도 얻어지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내가 소개팅을 했을 때 계속 잘 안 되고 실패했어. 그러도록 후회하지 마.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교훈도 있고 발전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여자는 진짜 최악이었다. 이런 여자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이 여자 진짜 좋아하는데 다시는 이 여자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절대 소개팅 할 때 밀당하지 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나면 중요하잖아. 그때 연락 늦게 답하고 나한테 호감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빠이하는 경우 되게 많아. 왜 소개팅 때 밀당을 해? 밀당을 굳이 내가 너무 하고 싶다 하려면 언제 해라? 완전히 내 거 됐을 때. 남자나 여자나. 어설프게 이 사람이 괜찮은가 만가 하는데 밀당하는 거 아니야. 요즘 나는 솔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잖아. 하트 시그널 뭐 여러 가지 그런 연애 프로 많은데 그 관계 속에서는 밀당하는 거 절대 아니야. 누가 걔를 픽하겠어? 그렇잖아. 막 어마무시한 외모와 막 미친 듯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절대 픽 안 하지. 너와 내가 소개팅을 하고 만난다는 거 빨리 시간을 스킵하고 만나려는 거야. 특히 30대에선 뭐야? 더 중요한 거야. 에너지 고갈도 싫고 시간 낭비도 싫은 이 30대에서 바쁜 현대인이 밀당을 한다?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조언해. 야, 한번 밀당하면 걷어차. 이래.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진짜 소중한 연락이 있고 돈을 거래하는 일이면 연락 바로 안 해? 하잖아. 상사가 연락하고 하면 하잖아. 근데 일부러 늦게 답하고. 만약에 내가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이걸 회복할 시간을 마련해야 돼. 상대도 소중한 시간이야. 내 시간이 소중한 것처럼.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미칠 것 같아서 나한테 애프터를 하는 건 아니야.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을 만한 정도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지. 내가 진짜 밀어낼 마음 없으면. 근데 어설프게 밀당은 절대 소개팅 때는 하지 말아라. 완전히 사귀고 내 것이 된 다음에 생각해봐라. 그러면 30대 소개팅은 지금 말씀해주신 시간 낭비 안 한다는 특징 말고 20대랑 그냥 똑같이 생각하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치. 어쨌건 남녀가 만나고 그 다음에 30대 소개팅에는 아무래도 특징이 있다면 결혼 베이스가 좀 깔리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오히려 소개팅 해주는 사람한테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은 걸러내고 만나는 게 좋아. 내가 결혼의 목적이 있다면. 그래서 30대 결혼이 생각이 없는 남자들은 30대 여자를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게 맞는 거지. 왜? 결혼을 안 한다고 잘못은 아니거든? 그리고 20대는 다양하게 만나봐. 잘 어울릴 것 같아 라는 연애에 좀 초점을 두는 반면에 이제 30대는 비중을 조금 결혼 베이스일까 하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을 써주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 그리고 이게 한 줄로 내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되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안에 내 매력을 다 보여줘야 된다. 첫인상과 그 매력이 전부를 좌지우지해. 이 사람의 인내, 끈기, 나한테 얼마큼 지극정성한지 이런 게 아니야. 그 단시간에 딱 처음 보고 회사 면접처럼.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내 시간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매력적. 그게 모든 것을 잘. 30대 소개팅 자신 있나요? 이 여자의 집안도 보고 고등학교까지 봐. 오히려 대학은 필요 없다. 고등학교까지 어떤 가정환경에서 컸는지 본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 30대
30대 남자분들이 엄청 노력해서 되게 괜찮은 남자, 능력남들이 다 되셨는데 그분들도 아무 여자나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신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약간 평균적인 이상형?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여자를 나도 원한다. 약간 이런 기준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해도 돼? 어떤 욕을? 나. 그럼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면 되나? 뭐 30대 능력남? 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냥 경제력으로 능력남으로 하는 건가? 그런 것도 있고 또 몸이 안 아프시고 제일 중요해. 그러면 딱 이건 것 같아. 내 주변만 다 봐도 30대 능력남들이 깔리고 깔렸어. 왜냐면 그렇게 기준이 높은 건 아니잖아.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내 생활 영위하고 어떤 취미생활 하는데 문제 없다. 그런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 같은 여자를 만나려고 그래. 예쁘면 좋지만 그런데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30대 이상의 그 능력남 중에 정말 어나더 레벨 부자, 아니면 정말 집안에 어떠한 도움 하나 없이 진짜 개천에서 용난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자수성가한 큰 부자들 있어. 재력가라고 하지. 자산가 재력가. 이런 사람들도 능력남이잖아 어쨌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여자의 어떤 능력 조건은 안 봐. 그런 사람들은 뭘 보냐. 그럼 이 여자한테 확 감기는지 봐. 딱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외모, 어떤 이 여자의 분위기, 말투, 말 습관 이런 것들 보면서 그냥 내가 이 여자한테 감기는지 안 감기는지를 봐. 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예쁘고 정말 괜찮은 여자들 많이 만날 수 있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이를 따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더 어렵지.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 준비할 게 없어. 내가 늘 말했듯이 운동이랑 피부 관리는 죽어라 해야 돼. 그렇게 죽어라 하고 예뻐지는데 세월은 흐르고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늙어갈 수밖에 없어. 누구라도. 우리가 위안 삼을 수 있는 건 정변이나 송혜나 누구라도 늙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늘 강조하지만 여자의 나이? 여자들이 아무리 나한테 욕을 해도 너무 중요해. 왜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야. 30대의 전문직보다 20대의 전문대가 나아. 그런 것처럼 하지만 여자들이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필요 없어. 나도 30대 중반에 결혼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한 번도 눈을 낮춘 적 없거든. 근데 얼마든지 가능해. 왜? 아까 말했던 분위기와 확 감기고 아무 조건 안 보는 남자들은 그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싫어할 사람은 아니야. 그건 변하지 않거든. 그 외 사람들이 90%라는 거야. 능력남 중에서. 그럼 그 90%는 어떤 사람을 원하냐? 나랑 비슷한 여자. 즉 내가 어느 정도 회사에서 되게 인정받고 잘 나가고 연봉도 괜찮아. 또래 친구들에 비해. 근데 정말 개천 우물가에서 놀고 있고 뭐 그냥 자기는 돈을 안 모으고 그냥 막 돈만 쓰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이 여자의 집안도 보고 고등학교까지 봐. 오히려 대학은 필요 없다. 고등학교까지 어떤 가정환경에서 컸는지 본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 지금 우리 고민 사연 보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그렇게 눈이 높지 않아요. 그냥 진짜 이쁠 필요 없고요. 적당히 그냥 이쁘장하고 그리고 그냥 키도 그냥 적당하기만 하면 되고 몸매도 그냥 적당하지 막 모델 같은 몸매 싫고요. 거기다가 막 돈 잘 벌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자기 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야? 다 어려운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 남자가 적당하게 벌고 적당하게 똑똑하고 적당한 집안에 적당한 성격에 적당한 외모. 근데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 한계가 우뚝 솟고 나머지 조건이 낮고 이게 좋은데 능력남들이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모든 게 원만한 여자야. 어디 하나 삐끗하지 않고 원만한 여자. 왜? 내 2세를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 30대 여자를 만날 때는 일단 부담으로 와. 그런데 내가 말했지만 나이가 전부는 아니야. 아까 말했던 어나더 레벨 능력남들 나이 전혀 안 봐. 40이 넘어도 정말 자기한테 감긴 여자 상관없어.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걸 바꿔야지. 분위기, 얼굴, 외모. 우리가 관리로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잖아. 그러면 내 능력 키우고 내 커리어 키우고 내 주변 환경 다 개선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나 또한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내가 앞선 영상에도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내 주제를 하려고 했잖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는 그래도 서울에 집 하나 있고요. 그래도 돈 잘 벌었으면 좋겠고 시댁이 좀 잘해줘서 뭐 저를 예뻐하고 근데 좀 저희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해주면서 뭐 남자가 좀 키도 좀 한 175는 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난 사실 여자잖아. 근데 듣고 있으면 너는 그런 애 진짜 못 만나 이런 느낌이 오거든. 사실 그런 마인드는 버려야 된다는 거야. 정말 내가 쥐뿔도 없는데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거든. 그렇지만 그거는 케바케인 거야. 그러면 미란다님은 뭘 안 보고 뭘 봤어요? 할 때 나는 사실 정말 잘생긴 남자랑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가중치가 정말 없다는 걸 느꼈어.
아예 강동원 뭐 E급 아닌 이상 50보 100보구나. 여기서 좀 잘 나봤자 여기서 좀 덜 나봤자. 그래서 나는 외모를 안 봤어. 근데 내 남편은 키도 안 보고 몸무게도 안 보고 했는데 키가 커. 사람들이 뭐야 너 외모 안 본다더니. 근데 난 진짜 안 봤는데 그런 사람이 그냥 만나게 된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뭘 안 봐도 그냥 그런 사람이 우리를 픽할 수 있어. 우리가 뭐 준비된 게 없어도. 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분위기도 바뀌고 주변 환경도 바뀔 수밖에 없어. 넉놓고 남자의 어떤 부나 그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케어하기만 바라면 안 되고, 내가 이번에 클래스 원원에서도 강의했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결혼하면 끝이 아니야. 그런 여자들은 결혼이 취집이라고 하잖아. 같은 여자로서 정말 매력 없지. 근데 취집이 끝나면 그럼 그 남자가 갑질을 하는 걸 두고 봐야 돼.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내가 넉놓고 얼굴만 예쁘면 된다 했어. 남자들은 얼굴이 최고야. 미친 듯이 예쁜 애들이 수없이 많고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엄청 많아. 예쁘면 물론 땡큐지. 그렇지만 예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 예를 들어 그렇게 따지면 수지 송일거 왜 저렇게 밤샘 작업을 하고 왜 밤샘 촬영을 하고 이렇게 살아? 정말 이렇게만 있어도 되는데. 안 그래? 계속 치열하게 사는 거야. 계속. 그래야 여성이 더 아름다워지고 30대 능력남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의 남자들 다 선호할 수밖에 없는 여자가 되고. 심쿵을 시키는 건 너무 쉬워. 전지현이 여자친구보다 안 좋은 이유. 전지현은 부금이야. 작은 얇은 머리끈 쓸 때는 이렇게 해야 잘 늘어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얘 또 유혹한다고 착각할까 봐 나는 어디 숨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니. 오늘은 궁금한 게 남자들이 여자한테 심쿵하는 순간이 있다면 좀 공략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 남자가 심쿵할 때라고 하면은 우리가 길 가다가 모르는 여자를 보고 심쿵할 때도 있고, 진짜 남사친 여사친 사이인데 그런 애를 보고 심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인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나랑 뭐 만남을 지속했던 사이인데 심쿵할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르고 남자마다 또 다 다를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내 남자친구 혹은 내 남사친 아니면 지나가던 여자, 그다음에 지나가던 남자한테 적용해보면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쉽잖아. 어떨 때 심쿵할 것 같아? 나는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네. 예뻐 보일 때? 그냥 예쁠 때야. 잘생긴 사람이 너무 자기 스타일이야. 보고 있어. 심쿵해 안 해? 그냥 마주보고 있는데 너무 내 스타일 여자야. 심쿵하지. 어떠한 외모의 예쁨 빼고 우리가 그런 행동 이런 거에서 심쿵할 때 좀 집중해서 얘기해 보자면, 진짜 국룰 같고 너무 클래식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 남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선을 누구랑 딱 마주쳤다? 근데 씩 웃어. 근데 그 미소가 너무 예쁜 거야. 그러면 완전 요동치는 거야.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일례로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하트 시그널 했었잖아. 거기에서 박지연 알아? 내가 여자지만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나. 문을 열고 딱 왔는데 남자들이 막 앉아 있었어. 딱 봤는데 씩 웃었어. 웃는 게 또 예쁘잖아. 우와 이렇게 된 거야. 그때 넋 나간 남자들 많을 거야. 너무 예쁘더라고 웃는 게. 그래서 웃었을 때 웃는 게 예쁜 여자. 근데 간혹 또 이런 애들이 있어. 저는 웃는 게 이쁜 여자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아는데 웃는 게 안 이뻐서 잘 안 웃게 돼요. 또는 입을 막 가려요. 이런 여자친구들 진짜 많을 거야. 근데 그 웃을 때는 어쩔 때 웃어. 이 사람의 기분이 좋고 뭔가 웃는 애기들 봐도 우리가 행복해지잖아. 그런 감정 때문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내가 웃는 게 추하덜지언정 그래도 활짝 웃어주는, 그래서 예쁘게 웃는 연습이 있어. 아마 네이버에 스튜어디스나 아니면 아나운서들 많이 연습하는 영상 있어. 도움이 굉장히 돼. 같이 기분이 즐거워지는 그런 효과 때문에라도 웃는 얼굴이 중요하니까, 웃는 얼굴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신감을 위해서 예쁘게 웃는 연습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아니면 테스트해보고 싶은 이 심쿵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활짝 웃어주는 게 좋을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전지현이 여자친구보다 안 좋은 이유, 한때 유행했던 말인데, 전지현은 보기만 하잖아. 예쁘잖아. 근데 만질 수 없잖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온갖 수많은 내 이상형의 연예인들이 좋지만 내 여자친구, 내 아내 이런 사람이 더 좋은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만질 수 있으니까. 그만큼 스킨십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 연인 간에. 내가 스킨십에 대해서 진하게 다뤄본 적이 없는데 가볍게만 다루자면, 일단 스킨십을 해야 설레. 여자들끼리 흔히 이런 말 하거든. 손을 잡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야? 이 사람을 탁 터치를 하는 순간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 심쿵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지. 근데 남자를 심쿵하게 하려고 손을 이렇게 잡는다? 확 껴안는다? 반대. 남자를 심쿵하게 하고 설렐 수 있는 스킨십 두 가지는 남자 이렇게 잡는 거야. 손목.
손목을 잡고 백허그를 하는 거야. 두 가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 내가 하이힐 같은 거 신었어. 아, 그럼 약간 뒤척인 척 하면서 툭 잡을 수 있지. 내가 이런 게 그래서 조심스러워. 자, 진짜 그래.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손목을 잡는다는 거는 남자들이 아마 힘을 훅 줄 거야. 왜? 이게 있거든. 그런 게 있거든. 의식이 되거든. 자, 남사친의 경우도 이렇게 하면은 느껴진다, 서로? 근데 손 이런 거 너무 직접적이니까. 그리고 백허그가 살짝 넘어지는 척 하면서 이렇게 백허그. 그리고 백허그는 아까 말했지만 연인이나 썸 타는 관계에서 조금 더 필요하겠지.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백허그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리고 팔짱. 팔짱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로 가자 라든가 아니면은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는데 빨리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끌어잡는 식으로 해서 딱 팔짱. 왜냐면은 남자가 이런 터치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위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은밀하게 활용하면 아주 좋을 거야. 그럼 남자가 심쿵하지.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 백허그 할 때 여자들도 백허그를 좋아하잖아. 여자들을 심쿵하게 할 때도 백허그를 많이 쓰거든. 근데 뱃살 있는 여자들은 백허그를 싫어해. 남자들이 뱃살 있는 여자 귀엽다고 하는데 좀... 백허그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뱃살을 만질까 봐 싫은 거거든.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 부위 조심. 그래서 그거는 사람 봐가면서 해라. 막 몸짱 이런 애들은 막 좋아해. 여자들도 배 탁 만지려고 힘 팍 주잖아. 남자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세 번째는 마음에 관한 건데, 일단 남자는 자기가 여자를 좀 지켜줘야 되고 자기가 여자를 좀 보호해줘야 되고 좀 이런 보호 본능이 있는데, 이 남자도 어려울 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고, 그럴 때 아무 말 안 하고 안아주고 그냥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거. 그때 설레. 이 남자 얘기를 귀 기울여서 눈을 반짝반짝이면서 들어줄 때. 이해했지?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말했지만 여기서 나만의 팁. 남자랑 야외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꾸미고 살짝 무릎 위치마. 약간 언덕. 약간 강남역이나 언덕 윗길 이런 데 있어. 그런 데서 만나자고 해. 그럼 남자보다 일찍 가. 보통 어떤 여자들은 여자가 조금 늦게 가야 한다. 그런 생각 갖고 있다? 근데 한 10분 일찍 와.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럼 남자가 이러면서 올라가겠지. 근데 너 그게 진짜 후광 효과라고, 이 많은 사람들 쪽에서 이 여자가 있는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쁘게 꾸미고 왔어. 아래에서 위로 보잖아. 그러면 이거는 완전 두근두근이야. 그때 이거를 약속을 잡고 야외라면 한 번쯤은 공략해볼 법한 법이다. 약간 노을 질 때 이럴 때 해야 되나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사람 붐비고 막 이러는데 저기 여자가 있어. 지금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썸 타는 관계잖아. 그럼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나보다 먼저 와서 그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난 아래에서 쭉 올라가야 돼. 오케이? 네. 오케이. 이해했지? 네. 이해했지? 근데 하나 질문이 있는데 스킨십 이런 거 약간 유교적인 거 좋아하고 조신한 여자 좋아하는 남자한테 써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왜냐면 이 스킨십이 어디가 적나래? 백허그만 빼 그럼. 야, 이게 뭐가 힘들어? 유교는 뭐 자빠져도 돼? 안 되잖아. 이거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일 비틀거리고. 근데 이게 있다? 너네 가장 심쿵할 때 이런 거 생각하면은 남자애들 뭐가 있냐면, 나 이런 고전적인 거 있어. 목덜미를 보여줘야 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네. 머리끈 막 묶고 이런 거.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실제로 머리끈 묶을 때, 물론 큰 머리끈은 여기서 이렇게 빼서 쓰잖아, 여자들이. 근데 작은 얇은 머리끈 쓸 때는 이렇게 해야 잘 늘어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얘 또 유혹한다고 착각할까 봐 나는 어디 숨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있다고. 그래서 항시 조심해야 돼. 우리가 유혹하고 싶지 않고 심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너무 알려진 사실들이 있고, 내가 지금 말한 것들은 진짜 안 알려진 거. 거기다가 뭐 애교는 덤이고 뭐 예쁜 말, 그 다음에 여자가 가진 특유의 장점, 머릿결, 흩날리는 머리. 물론 남자도 머리 흩날리는 사람 나도 아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자들이 대부분 흩날리잖아. 그리고 여기에 겸해서 향. 남자는 시각과 후각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고, 쉽게 말해서 이제 나랑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남자가 우리 집 앞으로 왔대. 오빠 지금 왔어. 내려와. 나는 겁나 꾸민 거야. 밤에 집 앞에 내려오라 그러면 예쁘지만 청초하고 한 듯 안 한 듯 화장으로 나갔어. 그리고 약간 야시시 챙겨입고 좀 섹시하게 나갔어. 근데 한 5분 정도 늦게 나온 거야.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 그럼 남자 뒤에서 아까 알려준 뭐? 백허그. 심쿵. 거기다 뭐까지 있어? 두 번째 심쿵. 향기가 나. 딱 봤어. 엄청 예뻐. 시각 됐지? 또 심쿵했어. 근데 여자가 어머 오빠 만나려고 준비하느라 늦었어 미안. 애교 플러스 또 심쿵. 심쿵을 시키는 건 너무 쉬워. 그러면서 또 싹 웃어서 뭐? 또 심쿵.
야, 도망가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남자를 심쿵할 요소들은 여자들이 이제 이 관계 속에서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할지는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준비돼 있고 무기라는 거야. 남자는 여자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우리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전전보다 낫다. 뭐가? 내 남자가 날 만질 수 있다. 오케이? 끝. 괜찮은 남자가 없어. 진짜 없어. 그냥 오늘 좀 세게 얘기해줄게. 좀 쓴소리. 왜냐면 사심을 채운다고 했으니까. 주제 파악 좀 해라. 오늘은 제 사심을 좀 채워보려고. 항상 사심이 채워지던데. PD 위주의 촬영 아닌가요? 근데 저도 궁금해하지만 제 또래들이나 그리고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일 것 같은데 괜찮은 30대 남자가 물론 많지만 만나기가 참 힘든데 그 분들을 만나려면 여자 입장으로서 이런 노력을 해라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남자 대체 어디서 만나요? 괜찮은 남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물어보잖아. 왜? 괜찮은 남자가 없어. 진짜 없어. No, God, please. 그냥 오늘 좀 세게 얘기해줄게. 좀 쓴소리. 왜냐면 사심을 채운다고 했으니까. 주제 파악 좀 해라. 이게 되게 못된 말 같지만 자기 자신을 잘 몰라. 괜찮은 조건은 나 다르고 너 다르고 얘 다르고 다 달라. 맛집보다 더 주관적이야. 근데 소개받고 주변에 사귀고 이런 걸 보잖아. 그러면 보통 제 스타일 아니에요. 이건 내 취향이 아닌데. 진짜 많아. 물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괜찮다는 기준은 정량적으로만 볼 수는 없잖아. 정성적 관점이 같이 들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보통은 자기 분수 파악을 못해. 자, 주제 파악을 하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부터 보자 이거야. 자, 괜찮은 남자 뭐 필요해? 직업, 학벌, 외모, 경제력, 성격 등등 있는데 우리가 정량적인 것만 볼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나를 한번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야. 지금 말한 이 조건 남자한테만 비추지 말고 나를 한번 평가해보자고. 내 외모, 내 직장, 내 연봉, 내 집안 이런 거 추가했을 때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해보는 작업하고 내 주제 파악을 하자 이거야. 현재 내 위치 한번 파악해보는 건 좋을 거야 이번 기회에. 자, 그러면 이거 내가 팁인데 내가 눈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보는 방법이 있어. 내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던 남자를 3번 이상 커플이 안 됐거나 어떻게 결별이 됐거나 이걸 경험하면 이건 눈이 높다는 거야. 왜? 나는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겠어. 그만큼 내 눈이 높다는 거야. 이걸 평가잣대로 활용해봐가지고 내가 정말 내 주제를 파악하고 내 현재 위치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서 남자를 만나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음으로 주변 상황을 바꿔야 돼. 다 거기 잼잼거리는 애들끼리 놀고 얘기하고 의논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조언 듣고 울고 불고 다 해. 보면은 보통 다 자기같이 결혼 안 한 애들, 눈만 높고 따질 것만 따지는 애들, 한량 아니면 결혼 실패자, 연애 실패자 그런 애들이랑만 얘기를 하고 주거니 받거니니까 발전이 없어. 자, 주변 환경을 바꾸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야. 왜? 대부분의 조언도 결혼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처럼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리는 그 향이 있잖아. 그 이상향 같은 그 여자한테 조언을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친구한테 듣는 게 아니야.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우고 이러면은 꼭 친구들이 꼭 나서서 조언해주고 하는데 내가 진짜 이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던 많던 동갑이던 간에 이런 애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의 얘기만 귀 기울여. 그리고 대부분은 기혼자들은 소개팅 정말 많이 해주거든. 왜? 이미 내 거 아니잖아. 덕이라도 보고 살자 이거야. 나만 해도 수많은 남녀들이 소개팅 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내 주변에 기웃거리면 훈남들, 괜찮은 여자들 막 만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얘네들하고 서로 못 만나지? 난 이게 아쉽단 말이야. 그래서 내 주변 환경을 한번 점검해보고 바꿔라. 바꿔서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도 있고 정말 쓴소리 같은 것도 귀담아 들을 얘기들이 있지만 정말 참고도 안 해야 될 내용들도 많거든. 그런 것들 버리는 그 작업을 해서 혹시 왜 친구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남자 만날 기회도 있고 이런 것도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 뭐 괜찮은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걸 참고하면 될 것 같아. 괜찮은 남자가 진짜 없어. 괜찮은 남자가 없는데 30 넘으면 더 없어. 나는 항상 조언을 하는 게 일찍부터 보석 찾듯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채가라. 그래서 내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어. 30대의 괜찮은 남자는 누가 이미 채갔거나 죽었거나 얘기하지. 근데 내가 이미 30이 넘어버렸네? 그렇다고 괜찮은 남자가 없을까? 있어. 좀 더 찾기 힘들겠지만 확률상 있어. 자, 괜찮은 남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친 듯이 돈 벌어라. 되게 놀라울 수 있는 얘기인데 전문성 가지고 미친 듯이 능력 있는 여자가 되라 이거야. 자, 요즘 30대 남자가 외모는 예선전이야. 외모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능력 있는 여자 얼마나 좋아하는데.
돈 벌어 미친 듯이. 어떤 남자 만나지 이러면서 맨날 브런치나 먹고 여자들끼리 시시상상 수다 떨고 이럴 시간에 죽도록 일해서 돈 벌고 죽도록 내 능력을 키워야 돼. 자, 그런 여자가 만날 수 있는 그 남자의 레인지가 훨씬 넓어져. 그리고 남자들 또한 그런 여자 옆에 득실득실 거릴 수밖에 없어. 내가 남자를 픽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돈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잖아. 내가 만약에 결혼이나 연애에 실패하더라도 돈은 손해보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이 소비를 하면서 시간 낭비, 인력 낭비 하지 말고 미친 듯이 돈 벌면서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미친 듯이 내 능력을 키우면서 돈 벌어라. 오케이? 그러면은 미란다님이 생각하시는 괜찮은 30대 남자 이런 애들이면은 괜찮다 뭐 이런 기준 있을까요? 그렇지. 그게 네 번째랑 연결이 되는데 괜찮은 남자를 만날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질 남자를 만나라. 뭐냐면 포텐셜이랑 연관이 있는 건데 난 예전부터 그랬어. 보석 같은 사람을 찾아라. 왜냐면 이미 괜찮아진 남자, 그 드문, 그 희귀한 사람을 찾을 확률보다 그냥 괜찮아질 남자나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남자는 주변에 있어. 분명히 있어. 근데 나는 완전히 한 1000대 1의 경쟁률이 가지고 있는 정말 괜찮은 남자만 찾는 거야. 만나기까지도 힘든데 만났어. 만나쳐도 내게 완전히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 괜찮아질 남자. 예를 들면 야구선수를 만나고 싶어? 히트가 된 야구선수가 되기 전에 야구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미 나는 돈 많고 다 가진 남자 만날 거야.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것도 자기 취향이고 자기 스타일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괜찮아질 남자, 그리고 남자의 현재 측정되는 그런 가치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난 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물론 여러 가지 플러스 안목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내가 그게 부족하다면 주변 환경의 롤모델 또는 이상향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상황은 조금 아닐지언정 이 사람의 야망, 열정, 포텐셜, 비전 이런 것들 봤을 때 너무 원하는 추구향이랑 받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정말 괜찮아질 가능성이 이렇게 농후하게 짙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으로 힘들어. 가능성과 확률이 드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을 찾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포텐셜 가진 사람으로 바꾸라고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생각한 괜찮은 남자는 아마 모두가 비슷할 거야. 모든 것의 능력이 조금씩 다 가미되는 사람이야. 생각보다 돈은 많은데 나머지 조건은 다 없어요.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쉬워. 아니면 나는 진짜 잘생겼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정말 웃긴데 나머진 볼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쉬운데 보통의 괜찮은 사람 또는 결혼정보회사나 이런 데서 1순위 남자들은 뭐냐면 키도 어느 정도 크고 얼굴도 어느 정도 생겼고 학벌도 어느 정도 되면서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성격도 어느 정도 원만하면서 집안도 어느 정도 좋은, 우리가 최상급세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중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보통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욕심을 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내 스타일을 다 포기하고 내 주제 파악하고 살아라는 거냐. 나는 꼭 얘기해.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다 보기보다는 정말 내가 진짜 포기 못하는 한두 가지를 갖춘 남자를 만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저는 진짜 웃긴 사람은 꼭 필요해요. 성격이 뭐고 됐는데 저는 무조건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뭐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있단 말이야. 이거는 정말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자기가 파악을 해서 내가 과연 어느 정도 레벨인가,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근데 내가 이걸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꼭 포기 못할 것은 무엇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주변 환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가를 정말 영리하게 잘 파악을 해서 더 시간을 늦추지 말란 말이야. 2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하게 괜찮은 사람들 찾아 나서야 되고, 지금 뭐 우리가 대학생 때 쉽게 사람들 만나기 쉽잖아. 그런 것도 그냥 놓치면 안 돼. 지금 결혼해서 무난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보통 보면은 대부분 일찍 만나서 서로 비슷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맞춰가면 가정을 형성한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살아. 물론 연예인들 늦게 결혼하고도 훌륭하게 되게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괜찮은 조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야. 오케이? 우리 모두 괜찮은 남자 만나봐요. 내가 했잖아. 충분해. 지금 2월이잖아. 식장은 돈만 있으면 잡고요. 너무 결혼식을 예약했다가 파혼한 커플들이 많아서요. 탁 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팁으로 올해 안에 꼭 결혼을 하고 싶다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소망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이미 결혼하신 분으로서 찐 조언을 팍팍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월 시기로 이제 딱 구정. 너무 좋아. 지금 딱 계획 잡아서 올해 결혼할 수 있거든.
그리고 지금 시기상 청춘 남녀가 2월 구정이 끝나고 나서 가장 마음이 요동쳐. 시기적으로도 가장 이성을 만나기 좋아. 왜냐면 설날 때 가족들한테 잔소리 듣고 아씨 뭐야 막 이러다가 결국은 좀 마음이 요동치는 시기야. 그렇기 때문에 2월에 꼭 잡아야 돼. 만약에 진짜 결혼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을 전제 조건으로 달고 얘기하자면 결혼할 남자가 지금 있는 사람은 지금 2월이니까 5월 안에 쇼부. 없는 사람은 3월까지 남자친구 사귀고 6월까지 쇼부. 너무 구체적이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진짜 내가 아무 데서나 해주는 얘기가 아닌데 데이트할 때 영화도 보면 안 돼. 보통은 처음 만나면 밥 먹고 뭐 서로 알아보는 시간 하고 그러다면 두 번째 데이트 때 영화나 뮤지컬 좋아하세요? 뭐 이러면서 연극 보고 영화 보고 하잖아. 할 게 없으니까 데이트 코스를 그렇게 짜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이 뭐 20대 초반 아니면 뭐 진짜 어떤 상황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영화 보면 뭐해? 영화 얘기하잖아. 그런 거 알지 마. 영화는 취향이 달라도 괜찮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서로만의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내 스텝대로 하면은 뭐야 6개월 안에 모든 게 쇼부나는 거잖아. 그러면 3개월 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서로 확신이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전략적으로 가야 돼. 6월 정도는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봐야 돼. 가족을 봐야 돼. 자, 결혼한 기혼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집안 환경이야. 정말 중요해. 가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가족도 내가 정말 내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할 생각으로 결혼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감당을 못할 요소를 가진 가족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한 시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시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도박을 좋아하는 시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거는 너무 현실이야. 그러면 언니 현실만 생각해요? 아니요. 마인드도 너무 중요하지. 지금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 때문에 내가 수많은 얘기들을 했잖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시도해라. 그치? 나이 때문에 시도를 하는 건 너무 좋아. 근데 결혼이라는 걸 확정 짓는 거는 나이가 최우선순위는 아니어야 돼. 지금 내 이 감정, 내 책임감,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새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확신, 그리고 이 상대에 대한 어떤 믿음, 이게 다 충족이 돼야지 내가 어느덧 30대 어떡해 빨리 해야 돼 이런 거는 정말 지양해야 돼.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해가 바뀌면 결혼정보회사도 많이 찾아. 그래서 실제로 결혼정보회사에 구정친하고 막 전화도 엄청 와. 나 결혼했잖아. 지금도 전화 받아. 근데 이제 이건 팁으로 좀 말해주자면 결혼정보회사 너무 좋지만 결혼정보회사를 갈 계기가 있다, 이런 계획이 있다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가는 게 나아.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가야 좋아. 나는 오히려 30대 중반 되는 친구들한테는 결정사 가지 말라고 해. 남자의 경우는 좀 다르고, 왜냐면 결정사에서 여자의 나이가 절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결정사의 문을 두들기는 건 내 자존감을 낮추는 길일 수도 있어. 가려면 한시라도 어릴 때 좀 평가를 잘 받을 때 가라. 결정사는 그런 곳이니까 그건 당연히 조건으로 사람을 어느 정도 평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30대 중후반은 주변을 통해서 만나야 돼. 주변을 통해서 만나거나 내가 요즘 30대 중후반 지난 언니나 이런 사람들을 간혹 결혼 되게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커플들 얘기 들어보면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이야. 내 친구나 이런 남자들 있잖아. 남사친. 그래서 남사친은 인정하면 안 돼. 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런 커플들이 오랫동안 우정을 쌓았기 때문에 한번 눈이 맞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잘 살아.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주변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대부분 중후반은 그렇게, 아니면 주선자한테 굉장히 잘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오빠는 나 결혼시키면 롤렉스 사줄게, 외제차 하나 사줄게, 이런 사람도 있어. 왜냐면 나이가 들고 내 경제력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결혼을 미루다가 어느덧 막 30대 후반 40이 된 거야. 근데 여자를 내가 막 찾아 나설 수도 없고 헌팅을 할 거야, 어딜 갈 거야. 이게 싫고 결정사 가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소개를 하는데 애들이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조금 흐리멍텅하게 할 수 있잖아. 그런 거를 뿌려놔. 그러면 애들이 솔깃하겠지. 그러면서 없던 소개팅, 있던 소개팅 다 만들어 오겠지. 그게 어떤 조직이 되냐? 다단계처럼 되는 거야. 이해했지? 다 뿌려. 야, 너도 어느 정도 챙겨줄게 하면은 나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나쁘다? 절대 나쁜 거 아니야. 어쨌건 결혼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재혼도 삼혼도 잘해. 이혼했는데 애도 있는데 결혼도 잘해서 잘 살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일단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가는 것도 중요한데 만날 땐 이렇게 활용하고 가족 간의 만남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내가 클래스 원원에서 강의할 때도 결혼에 대한 문제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가 다룰 건데 나한테 그래 고부 갈등은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너무 중요해. 보통 나랑 연애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나랑 좀 갈등이 있어도 그 주변 환경이 배척하는 그 관계만 만들지 않으면 이 사람이랑 화해도 될 수 있고 더 돈독해질 수가 있거든. 근데 제3자가 개입되는 순간 으그러져. 그리고 이 상대를 보는 마인드를 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쨌건 사랑 베이스가 있어야 돼. 결혼을 조건으로만 보고 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 내 주변에도. 근데 엄청 후회해. 왜냐면 그 조건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결혼을 딱 하고자 하는 여자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결혼의 조건을 2가지 고르라고 해. 근데 그 2가지가 뭐냐. 한 가지는 바뀔 수도 있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바뀔 확률이 극히 드문 것.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이 다정다감하고 말투가 이래서 좋아. 그거 하나만으로 결혼하면 안 돼. 왜냐면 그거는 결혼해서 바뀔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해바라기처럼 나만 봤어. 바뀔 수도 있잖아. 바람 필 수도 있잖아. 그런 거 말고 바뀌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정말 집안의 돈. 물론 돈도 잘 살다가 망할 수 있지. 그런 거 말고 정말 굳건한 거. 뭐 예를 들면 별건 아니지만 학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의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직업도 뭐 극단적으로 가면 바뀔 수 있겠지만 극히 드문 것들. 이런 조건의 한 가지는 내가 봐라. 꼭. 그래야 여기에 배신감이 들지 않는다. 내가 정말 추구하는 감성적인 거 있잖아. 이 사람이 나를 지그시 바라본 눈빛이 좋다든가. 이런 거 포기하지 마. 한 가지는 보라고. 아니면 이 말투라든가 다정다감하다든가 자상하다든가 막 이렇게 손잡아주는 이게 따뜻함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한 가지는 꼭 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지 그 마인드. 그리고 내가 과연 결혼해서 이 사람의 아이를 낳아도 행복할 수 있는지 이거를 그려보라고. 그게 다 됐다 하면은 이렇게 아까 말해준 대로 결혼을 속도를 내라. 내가 했잖아. 충분해. 근데 이건 있어. 지금 2월이잖아. 식장은 돈만 있으면 잡고요. 너무 결혼식을 예약했다가 파혼한 커플들이 많아서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탁 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팁으로 11월, 12월 결혼식비가 더 싸. 3월까지 빨리 남자친구 사귀고 12월에 결혼하는 거 너무 가능. 시간 끈다고 뭐 잘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모두 결혼하세요.